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초전도체 대장주로 최근에 급등을 보이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대장주로 등극한 데는 여기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지분 52.52%를 보유한 LNS 벤처캐피탈이 이번 초전도체 LK99를 개발했다고 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9.3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지분 9.37%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이에 대해서 조유 공시 요구를 받았고 8월 10일에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받은 데 이어서 8월 10일에는 매매 거래 정지 예고를 받았고 8월 14일 하루 동안은 매매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8월 이제 10일 요 날이죠. 8월 10일 요 날에 투자 경고 종목을 받았고 투자 경고 종목을 받았는데 계속 올라가요, 주가가. 그러니까 거래 정지 예고를 받았고 이제 이날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이제 8월 14일 월요일에는 하루 거래 정지가 됩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LK99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또 초전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세한 것은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우세한 편이고 일부에서는 초전도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 한 학회가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중순께에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퀀텀 연구소 측에서도 8월 말쯤에 보다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 상세한 입장을 내놓는 이달 말 또는 그 검증 작업이 완료된다는 다음 달 중순까지도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이미 급등한 영향으로 폭탄 돌리기 형태의 어떤 성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만원에서부터 시작한 이 이슈가 지금은 4만원대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거래량의 모습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관심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어제 하루의 거래량을 보면 1720만 주죠. 근데 신성 델타테크의 총 주식에서 유동 가능한 주식수가 약 1768만 주인데 그 모든 주식수가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만큼 단기 트레이딩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8월 14일에 거래 정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인 가운데 8월 10일 투자 경고 종목의 의미로 본다면 이제 8월 10일에 이 종가를 보고 경고 종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해제를 판단하는 최초 일이 이제 8월 이제 며칠입니까? 그게 8월 24일인가요? 그날이 이제 판단을 하는 최초 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8월 24일이네요. 투자 경고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이 8월 24일인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8월 24일까지 이게 이제 이 8월 10일 날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된 날에 100% 이상이 올라가면 경고 종목 해제가 안 돼요. 그러면 8월 24일까지 이 종목은 어쨌든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25,600원의 100% 상승인 51,200원보다는 낮게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이게 조건들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투자 경고 종목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 투자 경고 종목을 달고 올라가기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목은 추가 상승하더라도 51,200원이 일단은 저항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에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된다면 거래 정지가 되어서 열기가 좀 식고 냉정을 되찾으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3만원 이하에서는 또 리바운드가 일어나면서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어찌되었든 경고 종목에 과열을 시키면서 변동성은 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차 냉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쏠림이 나타난 종목들이 있었죠.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의 고점권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차트를 잘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하루, 이틀, 3일째 이렇게 수직으로 섰어요.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지표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종목이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급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그런데 이때의 이 거래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게 앞서 이 종목을 매집했던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또 일어나게 되고, 반등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저 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점차로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본다면 위쪽으로는 이러한 그 상단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으로는 이러한 하단이 만들어지겠죠. 이 변동의 폭이 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 속에서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향후를 모색할 것이다. 이거를 만약에 뚫고 저 96,700원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뚫고 더 올라간다면 새로운 추세가 되겠죠. 그렇지만 또 이쪽에 이 65,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락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이제 당시 비슷한 시점인데 이런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날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날도 오르고 이때도 오르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고 난 다음에 지금 변동성을 이렇게 보이면서 오락가락을 하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그래서 이 박스권 속에서 변동성을 보여. 이 박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금양도 그렇고, 금양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도 이런 금양의 모습이나 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모습이나 또는 에코프로 같은 이런 모양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이 종목이 이제 내일 8월 14일 날은 매매 거래가 정지돼요. 그러면 8월 14일 하루를 쉬고 8월 15일에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뭐 둘 중이겠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면 급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의 어떤 리바운드가 일어날 수는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리바운드가 급락했다가 리바운드가 일어난다면 뒤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뒤풀이 이제 설거지 하는 거죠. 그런 설거지를 내가 먹기 위해서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저거는 놔둬. 저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수익 내시라고 놔두고 우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할 새로운 종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수직으로 솟았어요.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을 솟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올라간다면 51,000원대를 한번 넘볼 수 있어 보이고, 만약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한다 그러면 3만원 이하에서는 아마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또 들린다면 다시 매도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게 변동성을 만들겠구나.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변동성은 3만원에서부터 뭐 4만원 남짓까지 요런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에코프로나 또는 금양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우리에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미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예고편을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지금부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익절을 잡으면서 이 수익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적절한 자리에 자기가 매수한 가격마다 다를 거니까요. 익절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고,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8월 14일 날은 이 주식은 매매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하루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시되, 이게 3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또 아마 트레이더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종목이 또 들썩들썩 하게 되면 또 마음이 뺏길 수가 있어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마음이 편안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익절과 손절을 명확히 잡고, 익절은 수익이 났을 때 내가 본전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수익에서 끊어주는 기준이에요. 기준선이죠. 손절은 혹시 내가 샀는데 운 나쁘게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손실을 어디까지 감내하겠다라고 손실의 폭을 정해놓고 그 손절가가 되면 매도를 과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익절과 손절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트레이딩, 단기 매매를 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상하폭이 커요. 그래서 하루에 30% 이상 40%까지도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 30%, 40% 하루에 움직이는 이 폭에서 내가 일정 부분 10%든 20%든 떼어먹겠다. 이렇게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기왕에 아직 매매가 익숙하지 않고 또 직장에 다니신다든지 자기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말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아직 바닥에 머무를 때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이렇게 바닥에 머무는 유망한 종목을 제가 또 선택해서 드릴 수 있고, 또 앞에 드린 것도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을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를 추천의 의미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추천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추천드릴 때는 이게 10,000원대 초반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40,000원대 넘어갔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을 잡고 추세 대응을 하되,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박스권 정도로 움직이기 쉽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에 임하시고, 신규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